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의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드 실무능력 평가 2급 18번째 기출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9년에 22개의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좀 이렇게 늦게 이렇게 지금 막 작년 거를 막 하고 있는데요. 몇 개 안 남았네요. 그래서 부지런히 따라잡고요. 그 다음에 올해 거 영상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좀 더 이제 시험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영상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정상적인 패턴을 제가 생각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8번째 시험 문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각형의 형태는 아니고요. 이것도 그 다음에 뭐 한 부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모서리 좀 삐죽하게 깎여 있어요. 그래서 투상 제시된 등각 투상도를 보시고 이런 형태의 구멍 이렇게 원이 파여져 있고 밑에 좀 이렇게 좀 깎여 있고 이 뒷부분이 지금 삼각형 형태로 좀 파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늠을 하신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면도에서 전체의 형태, 평면 형태를 한번 확인합니다. 길이는, 높이는, 세로죠. 세로는 92. 가로가 이제 정확한 치수가 안 떨어져요. 무슨 말일까요? 가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정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수로 떨어졌다면 이 정면도에 뭐 혹시 전체 치수를 보여줬을 수가 있는데 왜 전체 수가 안 떨어지냐면은 이 108이라는 거리는 나와 있어요. 여기서 140도를 이루는 길이 40cm의 이 선이 이렇게 해서 이 선과 연결을 시키면 이 부위가 정수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면도에 아마 여기에 대한 길이를 제시한 게 아니고 이 평면도에서 이렇게 각을 주고 40이라는 선의 길이를 준 거예요. 그거는 이제 문제 푸는데 뭐 큰 어떤 영향은 없는 건데 이 정도로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파악을 하실 정도가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다시 95도의 각을 이뤄서 이렇게 이제 이 평면도의 형태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반지름 35 여기 이렇게 파여 있구나. 그 다음에 지금 이 수문선 있죠. 이제 40도라고 되어 있는 요 수문선이 바로 요 삼각형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요 판에 있는 데이터. 그러면 얼추 보면 평면도는 지금 요 수문선 하나 빼고는요 자체적으로 다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제 정면도에서 이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는 거죠. 자, 원이 얼마나 파였나. 그게 이제 여기 높이를 보여주죠. 원의 높이 35만큼 파였다. 이렇게 하고 요 경사진 부분 요 면을 25도의 각을 줘서 잘란 거예요. 싹둑 잘랐다.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평면도 자체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요 수문선에 대한 길이가 이 모서리에 이 코너에 이 꼭지점 아니 뭐라고 그래야 되죠? 요 뾰족한 요 꼭지점이라고 그렇게 뾰족한 꼭지점에서 40 들어간 요선이 요 수문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확인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요 지금 삼각형 요 파낸 거요. 요선의 높이는 지금 이만큼이에요. 근데 치수가 여기 안 나와 있고 지금 보시면 우측면도에 이렇게 삼각형 파낸 거에 43이라는 이제 높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특이할 점은 이 우측 면도가 이번에도 역시 좀 깔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경사진 부분에 대한 이제 이 점과 또 타원이 형성되는 이 부위 이 점을 잡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예,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데이터는 요 높이, 요 원파인 거는 여기 35 있고요. 특이사항, 요 부위죠, 요 부위, 요 부위. 여기 이제 하단 파낸 게 지금 우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건데, 이 부위에 대한 데이터는 뭐 높이는 18로 돼 있고, 요선은 이 끝점에서 이제 투영을 이렇게 해오면 무난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좌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분석을 이제 마쳤고요. 이제 시험을 본다 생각하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사이즈는 이거 전에 했던 게 남아 있네요. 종이 사이즈는 A4로 주어졌겠죠. 그러면 사각형을 A4 사이즈의 사각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축척은 역시 2분의 1이에요. 그럼 2배 해서 작업 영역을 일단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권장해 드리는 사각형 4등분을 해서 각 영역,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이 4개의 영역을 만들었고요. 자,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선호하는 이렇게 중앙을 나눠서 하는 그게 약간 좀 잘 안 되게 돼 정확하게 안 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 떨어진 거리가 정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옵셋 108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옵셋 108 나누기. 그 다음에 이제 92 옵셋 92 나누기 해서 일단 이 형태를 만들고요. 그리고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이 평면도도 자체적으로 좀 작업이 많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뭐냐면 140도 각을 이뤄요. 그러면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덧 그려서 로테이트 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게 이렇게 도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각도죠. 마이너스 140도 해서 선을 긋고요. 자, 요 40만큼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 아실 거예요. 그 서클을 여기서 40을 그려주시면 돼. 서클 40, 반지름 40을 그려주시면은 자르면 이게 40이라는 선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아이고. 자, 40 맞죠? 이게 이제 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모르셨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이 선에서 95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카피를 해서 하나 갖다 놔요. 이렇게 여기서 로테이트 지금 이렇게 가야죠. 그럼 이게 반시계니까 플러스 각이고 그냥 95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연장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왜냐면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렵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닌데 여기서 이 95도 이걸 어떻게 그려요? 이런 질문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카피해서 이 선을 95도 회전시키면 끝납니다. 이거를 여기서 해서 이 각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이렇게 막 해서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캐드는 이런 거 안 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간단하게 하라고. 이거는 수작업할 때, 손도면을 그릴 때 뭐냐면은 이게 140도고 그러면 여기가 40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95도 뭐 이거를 다 계산기로 두드렸다는 거죠.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할 필요 없다 해서 이 CAD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요 95도 확보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이렇게 해서 필렛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길이 혹시 궁금해서 확인 좀 해볼게요. 전체 길이가 정치수가 안 떨어져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왜 이제 평면도에 치수가 없냐?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 몇으로 쭉 나갑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 이 부분에 전체 치수를 표현을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별건 아닌 혼자만의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 사이즈가 나왔고요. 정면도하고 우측면도를 먼저 외곽 사이즈를 그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막바로 요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려야 되겠네요. 뭐냐면 이제 A1에 이 중심선이 여기 정면도에 나와 있어요. 옵셋 46인데 그냥 오늘은 한번 그냥 가볼게요. 이렇게 그 투상도의 원리를 다 돌려서 뭐 여기서 따와서 그리지 않고 이 치수를 보고 46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옵셋 46을 해서 여기서 이제 원을 그 반지름 35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라줬고 이제 여기도 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옵셋 7만 나갈게요. 7 나가고 얘는 2를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40에서 올라온 선인데 요거는 나중에 할게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한다면 그냥 옵셋 선을 그려서 이렇게 해서 40을 하면 되는데 저 정면도 형태를 그리고 나서 거기서 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 이 선, 이 40도 선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40도가 되는 거죠. 억각으로. 이게 억각이라고 그러나 무슨 각이라고 그러나 40도. 그러면 선을 이렇게 하나 더 떼서 로테이트 40도. 아이고 애매하네요. 사이즈. 예, 이렇게 해서 얘를 숨은 선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면도에서 요 하나, 요거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7을 그리고요. 서클 2를 그려서 그래서 트림을 할 거예요. 잠깐만요. 자, 이게 서클 반지름 7이고 서클 반지름 2에요. 그러면 이 중심선을 제가 7만큼 튀어나가게 하고 이 안에서 2만 뛴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면도에 제일 큰 외곽을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서 대신 그 높이는 정 가운데로 보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 도면 영역 여기에 중간이니까 여기서 옵셋 94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94 나누기 위아래로 해서 자, 이게 정면도의 제일 큰 외곽 사이즈예요.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예, 요거 25도 선부터 할게요. 옵셋 46 해서 이제 트림해서 자, 선을 하나 연장해서 로테이트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5도죠. 이렇게 형성을 하나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7 더 튀어나가게 해서 일단 중심선이라는 표현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옵셋 35 하고 여기서 이점과 이점에서 투영을 해서 요로 원의 영역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옵셋 35 이렇게 하고 이점과 여기서 투영을 해서 원의 정면도에서 원의 영역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은 지금 요 선에서 내려온 건데 이 선 지금 이 높이가
우측면도 43이 있으니까 우측면도 작업하기 전에 그냥 요 높이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옵셋 43. 약간 중구난방이네요 오늘 좀. 그리고 자 요점이죠. 요점.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끝점이에요. 여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파인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 끝점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영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제시된 형태하고 맞는지도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심선 좀 정리를 할게요. 옵셋 7. 이게 5인가 봐요. 이게 7은 너무 길어 보여. 그럼 이게 얘는 2만큼 5만 튀어나가게 할게요. 이게 얘랑 지금 길이는 5가 맞는데 이 튀어나가는 걸 앞으로 5로 좀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부분 40에 18 옵셋 40에 18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고요. 마무리를 해줬고 이제 이 선은 이 꺾인 선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치형을 해서 평면도가 먼저 정면도가 먼저 마무리가 됐네요. 정면도가. 그래서 이제 이 선에서 투영을 해서 평면도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도와 지금 정면도가 이미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투영을 또 통해서 이렇게 투영을 대신 이 선은 제가 병적으로 이렇게 뭔가 편집증이라고 뭔가 강박이 있어서 요 이제 중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굉장히 널널한 사람인데 이게 배치 탭 때문에 그래요. 배치 탭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여기 90이라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니까 92 나누기 가운데로 보내기 위해서 자꾸 이 선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럼 이제 45도 선을 한번 만들게요. 왜냐하면 그 배치 탭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치 탭에서 엄청난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싫어 그러면 그건 안 하셔도 돼요. 배치 탭에서 약간 조금 불편할 뿐이니까. 자, 우측면도의 외곽 사이즈를 그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에 말씀드린 거 이 선, 이 중심선 어떤 이제 이 형태를 반을 나누는 어떤 기준선, 세로 기준선이 요 반지 그 원의 이 중심선과 맞닥뜨려져 있는데 이 우측 부분은 이 선을 기준으로 우측 부분은 우측면도니까 실선으로 거의 대부분 표현이 됩니다. 지금 요 실선들이 다 요 부위이고 반대 이제 좌측면 부분들은 이렇게 수문선으로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특상도의 원리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럼 먼저 실선을 먼저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선이 좀 깔깔합니다. 자, 이 선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선의 높이는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얘랑 관련된 게 지금 이 부위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영을 해주시면 자, 선이 딱 나오죠. 이제 이 선이 지금 이 부위의 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투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투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해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점은 지금 요 점이죠. 요 점이고 요 점이 되고 이 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날려주시면 돼요. 거기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직사각형을 만드시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자 같은 부위라는 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라인 해서 그려주시고 자 이 부분 이게 애매해요. 애매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자 이 부분은 도대체 어디일까? 이 점이고 평면도에서 이 점이 되겠죠. 이 부위가 되고 정면도에서는 진짜 요 부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강의 위치를 파악을 하시면 좀 편해요. 그리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맞을까? 맞는 거야? 헷갈릴 때는 선을 무조건 이렇게 투영을 하시면 돼요. 자, 선을 이렇게 투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선을 이렇게 투영을 해서 만나는 부위를 보는 거죠. 자, 이 부위, 이 빨간색 부위가 지금 이 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데이터, 이 끝이 여기죠. 그 다음에 평면도에서 이렇게 따왔으니까 이 대각선, 지금 대각으로 꺾이는 부위가 만나는 부위니까 이 선의 이 점이 같은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평면도에서 우측면도로 투영을 해주고 정면도에서 우측면도로 투영을 해준 다음에 평면과 정면을 연결했을 때 직사각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 좌표가 맞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을 날려서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그냥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틀리면 이제 수정을 하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압박은 벗어내시고요. 날리신 다음에 맞나 안 맞나는 이후에 이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요 부분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는 여기 18에서 따오는 거죠. 18에서 이렇게 따오고요. 그리고 이 선, 이 점의 끝, 얘와 연결된 이 선의 끝에서 관계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실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위만 남은 거예요. 타원하고 지금 이 밑에 부분 요거 남은 건데, 자,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원과 관련된 부분이죠. 원. 등각 투상도에서 요 파인 부분.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보시면 여기 평면도에서 보시면 여기서 여기 사이만큼 요 사이 있죠. 이 파란 선과 이 점선 요 사이는 실선으로 보이는 거고 요만큼이 지금 실선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수문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가 졌으니까 요 경사진 요 이 윗부분은 수문선으로 보이는 데가 없을 것이고 요 밑에는 수문선으로 보여서 요 이렇게 세로 가로 요 부위가 수문선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을 4분점 라인에서 4분점 잡아서 끌고 와서요. 하나 이렇게 내려주세요. 길게 내려주시고 자, 이 파인 높이 이 원 파인 높이와 관련된 선이 이 부위죠. 이렇게 날려주시면 지금 이렇게 일단 레이어를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부위가 얼추 완성이 됐는데 자, 이 끝에서 실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시된 대로 하세요. 이런 거는 제시된 대로 이렇게 하고 이제 타원만 그리면 되죠. 지금 타원을 먼저 그릴까? 만약에 이제 시험 보실 때 타원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요거 먼저 하세요. 옵셋 43 마무리 해놓고 43 자 해놓고 지금 이 선이 지금 요 삼각형이잖아요. 요 선을 이렇게 재난 문자가 온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날려주시고 마무리 하시면 지금 이제 우측면도도 지금 요 중심선 요거랑 요 타원 부분만 남은 거죠. 자, 다행이라기보다 뭐 당연한 건데 타원의 중심점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잡아주고 그럼 이제 큰 반지름은 여기 찍혀 있죠. 이 선의 끝이죠. 그러면 이제 작은 반지름만 찾으면 되는데 작은 반지름은 이제 요면과 관련된 면에서 나오는 거죠. 뭐냐면 이 큰 반지름은 이렇게 해서 자 라인에서 여기서 이렇게 아까 나와줬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이 점이 되는 거예요. 큰 반지름 여기 빨간 거. 그래서 자 중심 잠깐만요. 0,3
빨간 게 당연히 타원의 중심점, 파란 건 큰 반지름 EV입니다. EV. 그럼 나머지 이제 이 짧은 반지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EV를 원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EV를 찾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트림을 해주면 이게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 점이나 아니면 이 선이 여기 연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에서 이제 짧은 타원의 반지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익스텐드를 안 해도 이 점에서 찾으면 되는데 한번 두 가지를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날려주시면 안 되네요. 이걸로 해야 되네. 왜냐면 그 경사져서 타원이 형성이 되니까 제가 말을 정정하게 했습니다. 이쪽에서 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타원이 형성이 안 되죠. 수평면이니까 원이 형성이 되고요. 타원은 원이 대각으로 잘렸을 때 제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심결에 양쪽을 다 똑같다고 했는데 양쪽이 아니고 이쪽을 익스텐드에서 여기서 이 대각선과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됩니다. 뭐냐면 자 익스텐드에서 자 이 점, 요 점을 정면도로 투영을 해서 정면도에 경사가 졌으니까 이 점을 투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살짝 틀려요. 맞죠?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요 값 차이가 지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다시 투영을 하는 거죠. 라인 투영을 해서 자, 요 만나는 이 부위가 요 보라돌이, 요 보라색 점이 짧은 반지름입니다. 타원에. 자, 관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약간 이제 어쩌다 나오는 그 타원 상황이에요. 자, 여기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 그게 당연한 거죠. 지금 여기서 잘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타원을 이루는 이 원을 익스텐드를 시키세요. 이 중심선까지. 그래서 거기서 선을 따오시면 돼요.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해서 맞아야 되겠죠. 이게 자 중심점 C 옵션 쓰시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해서 이제 실선으로 바꿀게요. 자 보시면은 아무리 예, 이게 해상도 때문에 그런 거 아시죠? 자 트림을 해볼게요. 자 제일 크게 확대한 겁니다. 이게 맞아 떨어지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오랜만에 나온 건데 이게 예전에 ATC 시험에서도 있었고 간혹가다 이런 형태의 타원이 나와요. 이게 약간 약간 깔깔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길이 5cm인 그다음에 5cm가 길이 오고 이만큼 떨어뜨린 중심선을 먼저 마무리를 해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완성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얘가 지금 이런 타원 형태가 ATC 시험일 때도 있었고 그 CAT 이제 그 캐드 실무능력 평가에서는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ATC 쪽에서 있었던 걸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는 이런 타원 형태가 몇 개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심선이 벗어난 경우도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뭐 치수를 주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치수가 주어졌던 시험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벙쪄서 이 타원을 그려야 되는데 타원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인데 이제 벙찐 거예요. 뭐 좀 벙찐다고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중심선이 벗어나 있었던 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좀 잘리는 이런 문제들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타원을 잡는 방법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익스텐드를 해서 이 점을 잡아 주셔야 돼요. 이 점, 요 점. 이렇게 잘려 있던 거를 지금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더 가야 이 중심선, 원의 중심선상에 안 쳐진다는 거를. 그러니까 익스텐드를 해서 여기서 선을 내려주시면 시험 출제된 형태하고는 관계가 없죠. 얘가 이 점은 뭐 그려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서 자, 이 점을 연결하는 타원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 시험에서는 그냥 좀 우측 면도가 약간 깔깔하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요런 이제 타원 그리는 이 부분 원이 대각으로 이렇게 요만큼 잘려 나갔을 때 타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이거 그릴 줄 압니까? 이거 그리면 합격 이런 거예요. 이번 시험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요런 상황을 봤을 때 난이도가 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타원을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이 제가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데 타원을 그릴 때 필요한 거 뭐예요? 중심점하고 타원은 이제 중심점하고 큰 반지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이게 뭐냐면 아이고 또 그리려고 하면 잘 안 돼. 아이씨. 자, 중심점이 있어야 되고 이제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중심점과 큰 반지름 왼쪽 오른쪽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작은 반지름 위에 아래 이 결국 이렇게 세 개를 찾든 이렇게 세 개를 찾든 찾아주라는 거죠. 뭐 이렇게 세 개를 찾아도 되고 이렇게 세 개를 찾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파란색, 분홍색, 빨간색 세 점을 찾아야 그게 지금 내내 맨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선을 따와서 대각선 타원이 형성되는 부분에 대각선에 투영을 시켜서 점을 잡아내는 부분들이 지금 결국 중심점과 작은 반지름, 큰 반지름 이 세 가지 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드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뭐 그건 기본적인 거고 이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 타원의 중심점,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을 여기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을 줄 알아 이거야. 시험은 찾을 줄 알아요? 또 찾으면 합격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약간 이걸 변형시킨 자 그럼 여기서 날려서 이제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보도록 자 여기서 선을 날려서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다 나와 있는 원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이 점과 여기 이제 중심점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엘립스를 이렇게 이건 안 되겠죠. 딱 했는데 이거 이렇게 이제 오차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정이 안 되겠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냐면 시험 지금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만약에 미작을 내면은 이거 무조건 탈락 아닌가요? 제가 아직 예전에 ATC 때는 뭐 감점 몇 점 뭐 그런 거를 좀 숙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생산성 공부로 이관되고 캐드 실무 능력 평가로 바뀌면서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안 해봤었어요. 오래전에 하도 그냥 그리는 이런 거 그냥 작업하는 방법만 좀 저는 제안을 해드리려고 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작은
탈락이거나 치명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못 잡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거 좋은 건 아니, 재난문자가 또 왔어요.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트림 해가지고요. 어쩔 수 없어. 가지지도 않네 또 이거. 아이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맞춰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가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은 미작은 안 되니까 이거를 안 그리는 거와 그리는 거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갑자기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미작은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뭔가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모르겠어. 잊어먹었어. 방법을 모르겠다. 이게 익스텐드해서 여기서 잡아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따왔어요. 내가 이제 알고 있는 방식대로 해서 이렇게 따왔어. 여기서 따도 답이 없죠. 여기도 답이 없잖아요. 이거 어딘지 알아. 선을 못 잡죠. 아까 제가 말실수를 했잖아요. 여기 똑같다고. 근데 맨날 타원은 원이 경사져서 깎여서 생긴다고 맨날 제가 얘기를 해놓고 제가 무심결에 여기 같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아니고요. 같은 데가 아니고 점이 여기가 아니죠. 자, 여기서 내렸어요. 내려서 여기도 맞았어. 그래서 여기서 투영을 하면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잡을 수가 없잖아. 타원이 형성이 안 되고 엘립스에서 혹시 방법이 있나? 있으면 망신살인데. 자, 여기서 중심을 옵션 써서 여기 잡고 이 큰 반지름은 나와 있으니까요. 이게 여기를 잡아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근데 이건 건들지 말아야죠. 그럼 마이너스 점수가 더 날아가겠죠. 이제 약간 스토리가 오늘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나온 김에 붙이려면 합격을 하려면 이게 60점이면 합격을 하는데 이거 이상하다고 해서 이거 잘라가지고 얘를 이거 트림을 해가지고요 얘를 끌어올리잖아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하나, 두 개 틀리고 세 개 틀리는 거죠.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위치 틀림 이런 거 막 따지겠죠. 그럼 여기까지 얘도 안 맞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지 채점 기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ATC에서는 그 도면을 그때 갖다 엎었단 말이에요. 이게 딱 이렇게 팍 엎어가지고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색깔을 바꿔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엎는 거예요. 이렇게 엎었다고요. 그래서 컴퓨터가 판단하든 사람이 판단하든 하겠죠. 벗어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합격이야. 근데 만약에 잠깐만요. 만약에 자 볼게요. 엎었는데 선이 지금 이상하죠. 여기가 지금 화면 보일라나 보이는데 약간 틀려요. 이 선하고. 그럼 확대가 되죠. 너 위치 틀렸어.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갔었다고요. 오늘 별게 다 오네. 이것도 스팸 왔네. 야, 잠시만요. 왜 안 꺼져? 네. 그래서 예전에 채점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 생산성 분모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올리면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의 못하겠다. 다른 부분들도 그래요. 못하겠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추든 아니면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끝내요. 어차피 이거 틀릴 각오하고. 어떤 분은 뭐라 그러셨냐면 아크로 그렸대요.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냐면 도저히 안 됐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이거 하나 틀리면 돼.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어색하다고 해가지고 얘를 끌어올리면은 망으로 가는 길이죠.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그럼 얘도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세 개가 감점이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혹시 이렇게 해놓고 이런 부분, 이 부분은 기억이 안 나. 이걸 연장을 해서 여기서 따오는 게 기억이 안 나면 그냥 엄하게 막 하지 마시고, 이 좌표들을 여기 이선 이선은 다 확보를 정확히 내가 했다라고 판단을 낼 수가 있으면 그냥 아크를 그리든 대신 뭔가는 그리시라는 거예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00점이 돼야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 60점이 돼야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말 나온 김에 한번 시간을 내서 그걸 확인을 한번 제가 해서 뭐 감점 사항이나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타원을 완성하는 방법론, 여기서 연장을 해서 이 점에서 따와야 된다는 거죠. 포인트를. 그럼 여기 어긋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따와야 이제 엘립스를 했을 때 중심점 잡고 큰 반지름 작은 반지름 잡았을 때 이상하지만 이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이상한 건 아니고 이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위 얘가 익스텐드 하듯이 똑같이, 그러니까 요만큼 여기가 비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이게 비어 있는 거고, 아까 연장을 했을 때 평면도에서도 정면도에서도 요만큼 차이가 나는 게 요만큼 비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요만큼 비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 있을 때 요만큼 잘려 있는 타원을 그리실 때는 중심선까지 연장을 해서 여기서 요 점에서 잡으시라는 거. 이게 이번 시험에 이제 좀 포인트 같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리시라는 거. 그리고 이게 당연히 못 찾았으니까 안 맞아 떨어졌을 때 절대로 이거를 스트레치로 억지로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점이 더 많이 된다는 거. 그냥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귀찮으면. 정이 싫으면은 아크. 그때 그분이 얘기하신 게 맞는 것 같아. 아크로 자기는 했어요. 뭐 감점 몇 점이겠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안 맞으면 어때? 이거 하나만 틀리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가 40점 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붙고자 한다면 이런 전략을 또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타원 관련돼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2부요. 그래서 요 기출문제 18번째 거는 요 타원을 만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숙지하고 연습하기에 좋은 기출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요 타원 부분은 여러 번 좀 해보세요. 여러 번 해보시고 이해를 하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